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러시아의 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러시아에 와서 제가 1년간 살아보면서 제가 이제 고쳐야 될 거, 바뀐 거, 그리고 제가 1년간 러시아에서 살아보면서 느낀 것들, 제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이렇게 노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할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틀게 되었어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뒤로 가기를 누른다거나 아니면은 제 영상을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어, 그래요. 바로 시작할게요. 이거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영상을 틀게 되었거든요. 러시아 말 어렵나요? 이거 전에도 누가 이런 질문 주셨는데 그 러시아가 어렵나요? 어렵다면 왜 어려운지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데 러시아어가 어렵긴 어려워요. 어, 뭐 저도 여기 현지에서 토로플 자격증을 땄고 솔직히 제가 공부하는 거를 좀 싫어해요. 제가 정말 게으른 사람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정말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토로플 자격증을 늦게 공부하고 대충 공부하고 정말 저도 어쩌다 우여곡절 끝에 저도 땄거든요. 러시아 말이 어렵나? 왜 어렵냐고 하면 이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한국어랑 러시아어랑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일단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 뜻이라든가 어느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 따라가 또 다르겠죠, 그죠? 러시아어는 그런 게 좀 짜증이 나요. 남자가 남자한테 쓰는 말, 남자가 여자한테 쓰는 말, 여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한테 쓰는 말, 이게 상황마다 시차에 따라서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나는 일한다. 일한다를 러시아 말로 원형을 갖다가 라뽀따치라고 해요. 근데 한국말로는 그냥 라뽀따치, 나 일한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나는 일한다. 너는 일한다. 그는 일한다. 그녀는 일한다. 우리는 일한다. 그리고 그들은 일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일한다고만 그냥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이런 게 있어요. 겹변을 하고 있는 게 야라보따유. 나는 일해유. 너는 일해 예시. 그는 일한다 옛. 뭐 이런 식으로 겹변화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러시아어 단어가 하나 있다고 쳐요. 글라골리 이걸 갖다가 동사라고 하는데 글라골리 글라골리 동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동사를 하나 가지고 나, 너, 그녀, 그리고 이제 그들, 당신 그 겹변화에 따라서 누가 얘기하냐에 따라서 인칭마다 겹변화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가지고 그렇게 돌려막기 식으로 이제 적어야 돼요. 그게 정말 힘들어요. 어. 그리고 한국에서는 약간 없는 그런 개념들, S배, NS배, 완료체, 불완료체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는 완료체, 불완료체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러시아에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은 러시아 말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그 게임 배틀필드 있죠. 배틀필드 게임하다 보면은 러시아 말 겹변화 틀리는 거 되게 많이 들려요. 게다가 온라인 게임 아바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말 그 쓰는 팀이 있죠. 진영이 있죠. 그것도 들어보면은 틀린 단어가 들려요.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아바 온라인에서 여성 캐릭터가 알았다라고 라디오 무전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빠닐라가 맞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뽀닐이라고 말해요. 여성 캐릭터가 남성 형태로 말을 해요. 이거 틀린 거예요, 어머니. 그리고 배틀필드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야 비주 프라치스키 쌀닷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거 틀린 거예요. 야 비주 프라치스카바 쌀닷다가 맞아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왜 프라치스키 쌀닷이 이게 왜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 가지고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왜 이게 이렇게 바뀌냐고. 러시아는 또 그런 게 있어요. 활동체랑 불활동체 있죠. 그러니까 살아있고 죽었는 거, 심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명사가 또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쌀다시잖아요. 쌀다시 그러면 군인은 살아있으니까 사람이니까 활동체니까 그러면은 겹변화 사격으로 들어가면은 쌀다따가 맞아요. 그래서 프라치스키가 프라치스커버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러시아 현지인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러시아 사람들 거의 대부분 알고 있더라고요. 그 배틀필드 게임에 나오는 그 러시아 무전 메시지가 문법상으로 틀린 게 몇 개 있다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저한테 물어보는데 한입 공부 비법, 정확하게 연산법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냥 연산법으로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공부를 못해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데 결과는 좋게 나오고 싶고 잘하고 싶고 나만의 공부 방법을 만들어야 됐어요. 근데 나만의 공부 방법이라 그냥 단순히 노트에다가 그냥 뭐 단어 수십 번, 몇백 번 이렇게 적어서 외우는 거, 전 그렇게는 공부하기 싫었어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았는 게 제가 찾은 방법이 연산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시골에 추운 겨울날 시골에 쥐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쥐가 너무 추우니까 오두막에다가 문을 두르겠어. 근데 웬 할머니가 문을 열면서 쥐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밖에 날씨가 추워. 쥐 들어와서 불째. 그래서 러시아 말로 안녕하세요가 지드라스트 V째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저는 연산법을 외웠어요. 또 이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압살류트나 또치나라고 있거든요. 압살류트나 또치나가 뭐냐 하면 압살류트나가 절대적인 정확한 이런 뜻이고 또치나가 맞다 정확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절대적으로 맞다 압살류트나 또치나라고 해요. 그럼 또치나는 그럼 어떻게 외웠어요? 제가 어느 날 게임 배틀필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배틀필드에서 적 전투기가 발견이 됐대. 그 적 전투기가 어디 있냐? 여기 빨간 점을 보래. 또치가를 보래. 점이 또치가거든요. 근데 점이 정확하게 찍혔어. 그 또치가잖아. 어. 또치가인데 점이 정확하게 찍혀 있네. 그럼 정확하다 또치나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웠어요. 압살루트나는 그럼 어떻게 외우느냐? 일본에 유명한 경찰이 있어요. 류라고 하는 경찰이 있는데 이 경찰이 앞에 정확하게 범인을 총격범을 총으로 쏴서 쓰러뜨렸어요. 그래서 앞에 쏴, 류, 그리고 떨어뜨려. 그래서 압살루트나 또치나 저는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이게 방법이 좀 약간 괴랄하고 한님 왜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공부하지? 이렇게도 들릴 수 있는데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자살이죠. 자살. 자살이 영어로 suicide잖아요. 이게 왜 suicide냐? 내가 자살을 하려고 이 권총을 들고 집에 숨어서 사이드를 당겼어요. 슬라이드를 당겼어. 숨어 사이드 당겨. 그래서 suicide예요. 댐이 무너졌어. 큰 댐이 무너져서 오염이 됐어. 오염된 걸 영어로 뭐라 말해요? contamination이라고 하잖아요. 큰 댐이 무너져서 큰 댐이 무너져서 contamination. 저는 이런 식으로 외워요. 이렇게라도 저는 이렇게라도 외워서 공부하는 게 저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식하게 노트에다가 단어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적어가지고 외우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재미있게 제 걸로 만들어서 외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 질문과 답변은 여기서 그냥 끝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중 이 두 개가 요거니까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 요거 두 개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제가 이제 바뀐 점, 굳이 러시아에 와서 러시아어만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이런 이국적인 생활을 하면서 외국에서 살면서 보고 느끼고 배운 것도 많고 그것도 하나의 배움이고 그것도 가르침이고 배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러시아에 와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뀌고 제 성격마저도 심지어 바뀌었어요. 사실 솔직하게 이거 제가 영상 틀어놓고 제 얼굴까지 이렇게 공개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그냥 양심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과거 예전에 되게 허언증이 되게 심하고 거짓말을 자주 하고 남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말을 과장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쟁이였어요, 사실. 그런 게 좀 심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그냥 이쁘게 포장해서 상대한테 잘 보여야지 하던 게 이게 어느 순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야.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마음 먹고 나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비싼 이 액션 캠 고프로를 산 거고 그리고 고프로 사면서 또 제가 이제 뭔가 일상도 많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이 소중하다. 고프로 영상으로 제가 촬영해서 제 삶이라든가 아니면은 저의 라이브를 갖다가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거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면서 느낀 건데 영상을 촬영하면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돌아오지 않더라고. 영상이 찍히는 것처럼. 제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차피 평생 사는 인생도 아니고 언젠가는 저도 늙고 병들어서 어차피 나중에 죽을 건데 어차피 저도 언젠가 저도 죽게 돼 있어요. 몇 년 안에.
저도 나이 들면은 저도 죽게 돼 있어요. 그런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어차피 한 방인 인생. 내가 뭐라도 사소하고 좋은 걸 남기고 내가 나중에 죽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하고 좋아하는 거 하고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다가 행복하게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고프로를 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의 이제는 과거의 일을 잊고 진실이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 의미에서 제가 큰 마음 먹고 산 겁니다. 그리고 선입견. 솔직히 저도 선입견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세상 보는 눈, 이 세상을 보는 이 눈이라든가 시야가 굉장히 좁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지금 제 옆에 휴대폰이 있거든요. 제 옆에 휴대폰이 있어요. 지금 제 휴대폰. 말 그대로 세상 보는 눈이 이 휴대폰 브라운관밖에 안 돼요. 이 휴대폰 화면 크기가 기껏 해봤자 5.5인치에서 6인치밖에 안 될 거예요. 핸드폰만 계속 봐. 뭐 유튜브 보는 사람들 보고 욕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핸드폰만 계속 봐. 핸드폰만 계속 보고 여기서 떠들어대는 말, 이 핸드폰 속에서 나오는 말만 듣고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 근데 러시아 땅덩어리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약 정확한 지수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략 170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돼 있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넓어요. 정말 넓어요. 그렇게 세상 넓은데 그런 세상에서 내가 나가보지도 않고 내가 직접 겪어보고 내가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고작 이 5.5인치에서 6인치만한 이 조그마한 휴대폰 말 그대로 이 작은 휴대폰 가지고 이 세상 다 보는 것처럼 얘기하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인생을 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서두가 길었는데 이 휴대폰만 보고 다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선입견이 심한 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입견을 갖지 말자고 제가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예전에 저하고 같이 살던 한국에 유학생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지금 같이 안 살고 있거든요. 그 친구는 지금 한국으로 귀국을 했고, 근데 그 친구가 선입견이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심했어요. 그 친구도 모스크바에 예전에 한 달간 있어 봤는데, 모스크바에 고작 한 달 있었는데 해본 것도 없는데 모스크바 갔다 오니까 나는 저 모스크바하고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해요. 빼째로 부르고 가본 적도 없는데, 야, 빼째로부르고는 한 달 내내 밤이고 한 달 내내 뭐 낮인 백야현상이 있더라. 그래서 저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해요. 심지어 블라디보스토크 가지도 않았어요, 그 친구는. 근데 블라디보스토크 가지도 않았는데 거기는 좀 질이 안 좋고 그거 좀 별로인 것 같아. 그 친구는 항상 그런 선입견이랑 편견을 가지고 살았어요. 저번에 저하고 이집스크 시에도 그때 왔다 갔다 했었을 때 이집스크 도착하자마자 40분도 안 돼서 저한테 뭐라 말하는지 알아요? 이집스크 시 사람들은 공장이라든가 이런 거 기계 쪽을 많이 만지다 보니까 자기 할 일만 너무 과묵하게 하는 것 같고 나하고 좀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여기 가도 안 맞고 저기 가도 안 맞고 여기 가도 안 맞고 가본 적도 없는데 나하고 안 맞대. 그 친구 보면서 제가 느꼈거든요. 야, 내가 옛날에 과거에 저렇게 살았었나? 내가 정말 과거에 저렇게 멍청하게 어리석게 살았었나? 바보같이 살았었나? 하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더 이상 선입견을 갖고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볼 때도 이 사람이 막 얘기해요. 야, 이만 이런 놈이고 저만 저런 놈이고 이마 옛날에 이런 식으로 말했고 얘 나중에 이런 식으로 말했더라. 이마 그런 놈이고 저만 저런 놈이다. 이런 식으로 막 떠벌리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내가 직접 그 사람하고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남의 말만 듣고 그렇게 선입견 가지고 거리를 두고 피하는 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소한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그런 식으로 교육시킨 적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건 아니다 하고 마음을 좀 바꾸기로 먹었습니다. 제 나이도 이제 30을 바라보는 나이고
차 사고 집 사고 뭐 취업하고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 나이인데 현실을 직시하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 그 전에 저는 이런 걸 깨달아서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영상으로 저희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저희 부모님 덕분에 이 선입견을 그때는 미처 말할 때 제가 뭐 그때는 말했을 때 그냥 뭐 대충 흘러듣고 그랬지만은 지금 이 나이 때 들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이건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반성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욕심을 부리지 말자예요. 제가 러시아에서 살면서 이거는 정말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 가지는 꼭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욕심 부리지 말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뭔가 하고 싶어 하거나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랑 좋아하는 걸 하는데 그거를 되게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탐탁치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염려스럽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보는 데는 다들 자기만의 생각과 주관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저에게 그렇게 신경을 쓰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예전에 저는 이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아니 내가 하겠다는데 왜 당신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냐 하면서 그런 식으로 되게 욕심을 많이 부리고 너무 제 주장만 펼쳤어요. 하지만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약간 이렇게 성격이 좀 변했어요. 그래? 아니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 그러그러해서 요러요러하고 그런 거냐? 하고 제가 물어봐요. 어. 그러면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의견이라든가 그 사람 말들을 제가 수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뺀다고 해야 되나? 내가 한번 양보해야지. 내가 뒤로 한번 뺐다가 나중에 뭐 내가 뒤로 1보 후퇴하고 나중에 앞으로 2보 전진하자. 그런 식으로 저는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한 달 정도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더 속편하고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말을 안 하고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저를 되게 다시 봐주고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 이거 지금 이거 여기 이렇게 노트에다가 필기하고 적으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많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여유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러시아에 살면서 솔직히 러시아 사람들도 조금 뭐랄까 게으르고 일을 천천히 하려고 해요. 뭐 한국처럼 뭐 이거 해주세요. 아니 이거 바로 해줄게요. 빨리빨리 하거나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이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근데 그런 러시아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느꼈어요. 뭐 똑같이 게을러지자 그게 아니라 급한 일은 급한 일대로 하되 급한 거 아닌 일은 내가 뭐 돌아서 간다거나 아니면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차근차근 좀 생각하면서 작은 것부터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자. 그런 식으로 제가 성격이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뭐든지 이유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백이라는 것도 없고 빵이라는 것도 없고 백이 다 좋을 수도 없고 백이 나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적이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영원한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물론 그건 좋아요. 내가 뭐 각자 뭐 개개인마다 하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 거 하면서 욕심 부리고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좋은 거예요. 근데 가끔은 좀 사리 분별을 좀 하면서 욕심 안 부리고 뒤로 빠지고 앞으로 나가고 좀 한번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융통성이랑 유도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저는 후회스러워요. 이거를 제가 이 나이 때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걸 지금도 좀 후회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저는 하여튼 러시아에서 1년 하고도 몇 개월 살아보면서 이런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많은 걸 느끼게 됐어요.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뭐랄까 휴대폰을 만지다 보면은 뭐 단체 채팅방이라든가 아니면 일단 뭐 인터넷 채팅이라든가 아니면 SNS를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거 하는 건 좋은데 세상 보는 눈이 이 스마트폰 크기만큼 좁아지면 안 된다는 걸
이 러시아에 와서 저는 딱 크게 느꼈어요. 그리고 세계 지도를 보면서 내가 죽는 날까지 못 둘러볼 곳도 많은데 내가 몸가 볼 수 있는 지역도 꽤나 많이 있는데 고작 이 5.5인치에서 6인치짜리 스마트폰 여기 몸에 달아가지고 계속 이거만 보면서 사는 거 저는 정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뭐 영상 보시고 제 말이 뭐 와닿거나 아니면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분들도 있길 바람이에요. 저도 그래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음, 그리고 다음 영상은 또 제가 뭐 러시아어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일상 브이로그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또 언제 시간이 나고 여유 있으면 또 촬영해서 또 어떻게 동영상 이쁘게 또 재밌게 편집해서 올리고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도 좋아요. 그래요. 아, 얘기가 많이 길었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다들 조심하시고 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